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세상에나 이런 돌산 꼭대기의 발전소라니요. 말도 안 돼요. 차량도 갈 수 없고 전기도 없는 히말라야 산자락에 무슨 발전소가 세워지냐고요. 하지만 이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불사신 같은 산업의 영웅들은 당나귀로 자재를 옮겨가며 산 꼭대기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네팔 미녀 니샤의 이야기를 통해 네팔에 온 한국의 영웅들이 벌인 엄청난 기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니샤라고 합니다. 혹시 네팔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네팔은 사실 높은 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빼고는 세계에서 이렇다 할 이야깃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네팔에서도 감동적인 바로 네팔의 차멜리아 수력 발전소 이야기입니다. 네팔의 서북부에는 다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히말라야 산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며 전통적으로 사탕수수와 담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며 히말라야와 같은 산 덕분에 관광 수익도 있지만 그와 같은 험준한 산맥 농업의 낮은 경제 생산력으로 살아야 하는 저개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산맥 중 8대 산맥이 네팔에 있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나라인 것이 도리어 경제적 성장에는 저해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산이 너무 험해서 아마 누구라도 네팔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고단한 생활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반 인프라 시설인 전기시설은 항상 부족하여 제가 배웠던 어린이, 학교 같은 시설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의 저의 조국 네팔은 아름답지만 세계를 공부하며 알게 된 객관적인 시각은 그저 개발이 안 된 그리고 할 수도 없는 불모지 같은 자연경관만 아름다운 부족국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이란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것은 K-팝을 통해서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저희 네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새롭고도 세련된 선진 문화였으며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더 많이 아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랑이자 지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거나 알게 되면 될수록 납득을 했기 때문이고 문화의 중심적인 내용도 인간의 어떤 허세나 껍데기 같은 겉면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실제 내면을 조명하는 드라마와 영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었죠. 그런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 네팔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였음을 알게 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형적 특성이 네팔만큼 산이 많고 물이 많은 나라이며 그런 한국의 험준한 지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의 전기와 수도 및 통신 장비까지 최고 수준의 인프라로 구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한국의 역사를 보면 1963년부터 고도 성장을 이뤄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경제개발계획과 맞물려 외환위기 전까지 연평균 9%라는 엄청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유명한 세계대전의 축소판인 1950년 6.25 한국전쟁을 통해 남은 것은 거의 모든 시설의 파괴와 아버지를 잃은 가족과 미망인들 그리고 반쪽으로 잘려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미상호방호조약을 통해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길 바랬고 이후 농업도 하기 힘든 땅에서 원자력 발전을 위한 고급인 제양성을 위해 해외 파견을 하였으며 공업국가 즉 2차 산업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기술 도입과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원조를 미국에 요청하여 얻어냅니다. 한국은 주요 몇몇 거점을 바탕으로 불균형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산업을 키워나갔으며 네팔처럼 성냥갑 하나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한가정당 차량 한 대를 소유하는 나라,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을 찾기 힘든 나라, 공공화장실 수돗물이 선진국 마트에서 파는 물보다 깨끗한 수도가 흐르는 나라, 지하철 환경이 네팔 가정집보다 깨끗한 나라, 최신 전투기를 수출하고
미국 탱크와 전쟁 무기를 비교하는 나라, 각종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최첨단 컴퓨터의 집약인 갤럭시를 만드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같은 시대를 경험하고 살았던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들에게 엄청난 롤모델로 작용하여 그 시대 한국이 했던 새마을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한 나라의 프로젝트로 수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새마을 운동 티셔츠나 모자까지 써가며 한국을 따라하고 시골 마을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며 K-팝을 즐기는 모습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바로 네팔의 작은 지역에 한국 수력 원자력 기관이 찾아와 정점을 찍었습니다. 바로 전기가 있는 어쩌면 문명 생활의 근본이 되는 발전소를 네팔의 험한 산에 짓는 일이었으니까요. 차멜리아 수력 발전소는 약 50m의 땅을 깊이 파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땅을 조금이라도 파보신 분들은 50m의 땅을 파서 내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파는 이유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낙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학적 원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알아도 못했을 네팔 정부의 신비한 한국인들이 네팔의 땅을 깎을 계획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부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멜리아 강의 수력을 이용하여 100m의 낙차로 발전소를 만들 계획을 합니다. 일단 차멜리아 강의 상류에 댐을 만들어 88m의 높이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생태 친화죠. 바로 댐의 물 일부는 그대로 흘려보내어 생태계를 보존하고 나머지는 산의 아래 터널을 만들어 4,000m 길이의 도수 터널을 만들어 댐에 위치한 지름 5m의 취수구를 통해 발전소로 물을 보내어 발전하는 방식을 연구하여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찬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자연 생태계까지 고려하여 산을 깎고 무려 4,000m의 수로를 만들어야 하는 대공사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전하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네팔의 한 지역을 완벽한 문명 세계로 만든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한국인들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의심이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생활해보니 천성이 그런 듯하다는 생각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인도 같은 나라는 저런 대공사를 절대로 그 나라의 사정과 실정에 맞게 만들어주지 않으며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사대금만 받고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체 외계인 같은 기술을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을 안내해주듯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해가며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반영구적인 기술을 말이죠. 다시 발전소 이야기를 하자면 차멜리아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반경 130km에 30MW의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네팔 전체 총 전기 생산량의 3%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발전소가 너무도 고마운 이유는 네팔의 장마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발전이 남기 때문에 인도에 전기를 수출하게 되고 반대로 겨울이 찾아와 건기가 되면 전기를 수입하여 되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완벽하기 그지없습니다. 인도가 경제적으로 네팔과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한 국가이지만 이렇게 대등하게 전기를 서로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는 바로 송전로 건설에 있습니다. 험준한 산맥의 네팔의 시골에서 무려 130km에 해당하는 송전로를 거의 맨 땅에 맨손으로 일궈낸 수준이 그것이죠. 이것은 실로 올림픽 선수와 같은 비유를 해야 할 지경인데 네팔의 평지는 많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바로 1000m가 넘는 봉우리가 막아서고 그것을 올라가거나 도와줄 수단은 오로지 당나귀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산사태가 기다릴 수도 있는 위험과 너무도 협소한 도로, 그리고 그 좁은 도로마저 확보되지 못한 산길 등 사실상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금메달리스트들의 여정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AI 시대를 살게 된 한국에서는 너무도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네팔의 당나귀는 자전거이자 자동차, 그리고 트럭이기도 하답니다. 그렇게 당나귀 등에 자재를 싣고 바람이 부는 구불구불한 산을 올라 송전탑을 건설한 뒤 다시 평야를 가로지른 후 다른 산으로 올라가 전깃줄을 연결하기를 무려 130km의 산맥에서 벌인 기적입니다.
자동차도 다니기 힘든 구불거리는 길에서 전선을 이어가는 것은 그저 울트라 마라톤 선수나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수백 미터의 엄청나게 높은 고도의 송전로가 그렇게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한국인들이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미터의 가난한 시골 다출라 마을에 은하수와 같은 전기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기적 같은 에너지 한류 수출은 그들이 잿더미에서 이루어낸 기적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기 하나 들여오기에는 너무 험준한 산맥을 가지고 있다고 체념한 네팔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히말라야 정상에서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는 날도 올 수 있겠죠. 차멜리아에 은하수를 만들어버린 한국인들의 기적은 그렇게 자신들의 땅에서 일구어내었던 기적처럼 어떠면 절망 속에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네팔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차멜리아 땅에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세워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저의 조국이 한국을 만나 진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은하수가 펼쳐지고 그것이 네팔 전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망과 꿈을 꾸게 해준 한국의 영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네팔에서 온 니샤의 이야기가 어떠셨을까요? 멋진 한국인들의 활약으로 네팔의 희망의 목소리가 더욱 퍼지길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